여보, 나 이제 집에 가려고. 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 불렀어. 고생 많았어, 자기. 마지막 근무는 마무리 잘했고 거기서 일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자기도 사람들도 서로 많이 아쉬워했겠다. 그러게, 우리 연애 시작할 때쯤 입사했으니 벌써 9년이 넘었네? 세월 빠르다. 여보 말대로 팀원들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더라고. 역시 동고동락한 세월이 있어서인지 서로가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었나 봐. 아파서 퇴사한다니까 꽃다발이랑 영양제를 잔뜩 챙겨주더라니까. 아마터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 뻔했어. 일 때문에 자기 픽업하러 못 가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해주니 되려 내가 다 고맙다. 에이, 여보도 바쁘면서 픽업은 무슨.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따로 나랑 선물이라도 하나씩 돌릴까? 정말? 너무 좋지. 너무 받기만 하니까 미안하긴 했거든. 아무튼 다시 한번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이제 한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으면서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자. 혼자 요양 겸 여행 다녀온다더니 어디로 갈진 정했어? 국내든 해외든 가고 싶은데 맘 편히 어디든 다녀와. 그동안 일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주말에도 집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었잖아. 그렇게 8년을 일했으니 디스크랑 탈모에 위염까지 달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병원 진료도 거르지 말고 운동도 귀찮다고 안 가지 말고 꾸준히 다녀. 알겠지? 하나씩 말씀하세요. 알겠어. 여보 걱정 안 하게 얼른 나을게. 여행지는 아직 못 골랐는데 이제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려고. 챙겨줘서 고마워 여보. 그래.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엔 맛있는 거 먹자. 아참, 부모님이 자기 아파서 퇴사했다니까 걱정된다고 얼굴 한번 보자셔. 자기 여행 간다니까 챙겨줄 것도 있고 상의할 것도 있으니 가기 전에 꼭 들르라시네.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다녀올까? 아이고 어머님 또 걱정하시나 보다. 아유 퇴사가 뭐 별거라고. 이번 주말에 다녀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상의할 건 뭐지? 나도 잘 모르겠네. 자기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잔소리 하시려는 거 아닐까? 그런가? 괜히 무섭다. 아무튼 그럼 부모님께는 주말에 본가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릴게. 차보단 KTX가 낫지? 그치? 운전하면 반나절은 걸리니까. 나 마일리지 있거든. 티켓은 내가 예매할게. 그래, 알았어. 어머님, 그릇 정리시킨 거 방금 다 했어요. 아까 보니까 식세기가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한번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KTX 시간 때문에 곧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 다음에 와서 할게요. KTX라니? 정원이가 말 안 했니? 너희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잖아. 네? 자고 가라뇨? 처음 듣는 얘긴데 남편이 저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나 봐요. 어머님, 급한 일 아니시면 자고 가는 건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갈아입을 옷도 없고 위험약 여분도 안 챙겨와서요. 제가 다음에 준비 잘해서 다시 올게요. 약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갈아입을 옷이야 내가 주면 되지.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집에 가려고 해. 어차피 이제 회사도 안 다니니까 남는 게 시간일 거 아니야. 아참, 너 요양할 겸 여행 갈 거라던데 아예 우리 집에 살면 어떠니? 여기 나름 관광할 곳도 많고 천이라 공기도 깨끗하잖아. 이 근처에 숲도 많아서 산림욕하기도 좋다.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집안일이나 거들어. 숙소비는 집안일로 퉁쳐줄 테니까. 아예 여기서 지내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패기칠 수 없죠. 그리고 의사가 저 허리 디스크 여기서 좀이라도 더 심해지면 수술할 수도 있다면서 허리 숙이면서 집안일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디스크가 뭐 별거라고. 나 때는 손마디가 다 부르트고 갈라져도 손빨래하면서 시집살이하고 그랬거네. 그리고 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퇴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잖아. 이럴 땐 오히려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아. 그니까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응? 저도 그러면 좋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넌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싫으니? 시애미가 며느리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소소하게 호강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됐어.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싫다 그러고 우리한테 효도하면서 요양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데 내가 관둬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싫다뇨.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확 푸셔요. 네? 일단 오늘 여기서 자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 집안일 하면서 요양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넌 말이야. 내가 꼭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줘야 알아듣는다니까? 속 터져 정말. 아무튼 오늘 자고 간다니 그건 잘 결정했다. 여기서 지내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알겠지? 네. 예, 주리야. 너 내일도 우리 집에 좀 와야겠다. 내일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일 갑자기 친구들이랑 모임이 잡혔는데 모임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만난 거 먹자고 했거든. 친구들 점심시간 맞춰서 12시에 온다고 했으니 넌 한 9시까지 와서 준비하면 되겠다. 어머님 진짜 죄송한데 내일은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몇 주 내내 어머님 댁에서 집안일해서 그런지 이 며칠 허리가 정말 너무 아픈 게 병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못 온다니. 이미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다 알아서 점심 대접할 거라고 얘기해놨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 하라고? 네가 이러면 다들 며느리가 나 우습게 보는 줄 알 거 아니야. 허리는 좀 쉬면 나을 텐데 병원 가는 게 그렇게 급해? 하루 좀 늦어져도 별일 없을 거잖아. 누가 보면 죽을 병 걸린 줄 알겠네. 하여튼 유나는? 유난이요?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프다는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고 싶으세요? 잊으셨나 본데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퇴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가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잘 정도라고요. 그래도 지난 몇 주 동안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아픈 거 다 참고 군말 없이 다 도맡아 있는데 어쩜 병원도 못 가게 하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어머머, 이게 요즘 나랑 좀 가까워졌다고 겁도 없이 반항을 하네? 너야말로 잊었나 본데 난 이 시어머니야. 대든다고 생각하셔도 할 말 없지만 이러다간 진짜 저 몸 축낼 것 같아서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댁 들락거린 최근 몇 주간 컨디션이 퇴사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제가 이럴 거면 왜 퇴사를 했겠어요? 어머님은 스스로 저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도 그럴 것이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점심 모임 결정하셔놓고 제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은커녕 본인 체면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무리 제가 어머님 며느리여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직원도 이렇게 안 부려요. 이 개집애가 진짜? 내가 오냐 받아주니까 너랑 내가 맘먹는 줄 알지? 너 결혼 초부터 일 관두고 육아에 집중하자던 내 말 깡그리 무시하고 회사 계속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리고 내가 찾을 때 아니면 네가 안부 전화 한 통을 해봤니? 그렇게 날 깔보다니만 이젠 하다 하극상까지 벌이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정당한 욕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요즘 길 가는 젊은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직장 그만두고 애 키우라는 시어머니가 좋냐고요. 100이면 100 다 싫다고 할걸요? 그래도 그동안 제 시어머니시니까 아무리 과한 욕을 하셔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이고, 똘레님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네. 네가 나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했다고? 그럼 이번에 우리 집에서 요양하라니까 생각해본다면서 얼렁뚱땅 넘어간 건 뭔데? 게다가 내일 친구들 점심도 못하겠다며. 네가 이래놓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내일 친구분들 점심 제가 챙길게요. 그리고 시댁에서 지내면서 요양하면 만족하시는 거죠? 저 어머님 말씀 그대로 할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얘가 갑자기 뭐래? 너 내 말대로 할 생각 없잖아. 턱 있나? 아니요. 믿어보세요. 저 진짜 어머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할 거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당장 짐 싸서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뭐? 갑자기 너 왜 이러니?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데 왜요? 그럼 일단 짐도 싸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행동을 보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기선제압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처럼 부르실 것 같았기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짐을 싸서 시댁으로 내려가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어머님 댁에서 요양을 핑계로 말 그대로 놀고 먹었는데요. 어머님께선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제가 어쨌든 친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긴 했고 본인 집에서 요양하라고 한 건 어머님이시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갑갑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 열흘 정도 아나무인처럼 지냈습니다.
눈치 주는 시어머니와 언제 집에 올 거냐 다다라는 남편에게 일부러 눈치 없이 행동했더니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머님, 저 사과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사과가 너무 먹고 싶네요. 뭐? 너 방금 나한테 과일 깎아오라고 시킨 거니? 네가 진짜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구나. 며칠 내내 내가 네 빨래도 해줬고 청소도 해줬고 네가 음식 먹은 그릇 설거지까지 다 해줬는데 또 뭘 해달라는 거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직접 깎아 먹어. 어머님, 저보고 어머님께서 시댁에서 요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히 놀고 먹으면서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는 왜 이렇게 걱정을 내세요? 그러지 말고 사과 깎아주세요. 회사 다니면서 마우스를 하도 썼더니 손목이 다 망가져가지고 과일을 잘 못 깎아서 그래요. 아니 내가 요양하면서 집안일도 돕고 그러랬지. 누가 놀고 먹으라 했니? 집안일 돕기는커녕 너 들어오고 나서 내 할 일이 배로 늘었어. 말 나온 김에 난 더는 네 수발 못 들겠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 필요 없으니 너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 당장. 네? 집에 가라고요? 어머님, 그런 게 어딨어요. 언제는 시댁에서 지내라고 화내시더니 제가 막상 오니까 또 가라고요?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남편 밥 해줄 필요도 없고 어머님이 제 할 일 대신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서요. 건강회복이 더 빠르게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애초에 한 달 정도는 있어야지 하면서 짐도 많이 챙겨왔는데. 한 달? 아휴,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어? 너 자꾸 이러면 아들 시켜서 너 끌어낸다. 안 그래도 요즘 아들놈이 너 언제 보내줄 거냐고 날이면 날마다 전화해서 난리야. 내가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 빈대처럼 딱 붙어서 안 간다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 너도 너지만 아들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발 좀 가, 제발. 아유,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만 더요. 네? 제발요. 아유, 좀 가라니까. 가서 너 한동안 오지 마. 아니지. 그냥 앞으로 명절 때만 와도 아무 말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가. 어? 너 때문에 지난 며칠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10년은 팍 늙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 더 힘들게 하지 좀 말고 제발 좀 가. 어머님,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진짜 이젠 명절에만 올까요? 아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실 거죠? 다음 주부터 또 맨날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딴소린 무슨. 맘 같아선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하고 싶거든. 나 지금 너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제발 말 좀 그만하고 그냥 가. 너 당장 안 나가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그렇게까지 화내실 건 없잖아요. 알겠어요, 어머님. 저 그럼 진짜 가요? 가라고 가. 네, 어머님. 그럼 다음 명절 때 봬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머, 형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동서. 우연히 이 근처에서 모임을 하다가 동서 생각나서 한번 와봤어. 여기가 동서가 일하는 반찬 가게구나. 아유, 좁다 좁아. 이런 데서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해? 일하다 보면 좁은 줄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장사가 워낙 잘 돼서. 일단 여기 앉으세요. 식혜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유, 됐어. 식혜는 무슨. 근데 참 근무 환경이 열악해. 동서가 반찬도 만드는 거지? 네, 그럼요. 반찬 만들고 포장도 하고 배달도 하고 손님도 응대하죠. 그래서 돈 200이나 받아? 그것도 못 받지. 네? 그건 뭐... 이 좁은 데서 손에 양념 묻혀가며 일하는 게 맞아? 월급이나 많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동서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며 개고생을 하는데 가족된 입장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레스토랑에서 지배인이나 하라니까. 아유, 아니에요. 작은 반찬집이지만 배우는 것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아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면서 보람은 무슨. 동서, 자꾸 그렇게 자존심만 세울 거야? 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면 월급 적지 않다. 잘 나가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동서한텐 복이야.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왜 그런 걸 왜 몰라? 형님이야말로 정말 왜 이러세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데 자꾸 형님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라는 게 전 부담스러워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동서, 말이 좀 이상하다? 솔직히 동선의 살림 팍팍하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방님 회사도 위태위태하다며. 설마 내가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대표라는 현실이 그냥 싫은 거 아니야? 동서, 그거 알아? 동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자격지심이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형님, 됐으니까 식혜 안 드실 거면 그냥 가세요. 저 형님 관심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얼른 가시던 길이나 가시라고요. 어이구, 그래. 간다 가.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째 저래? 오늘 형님이 나 일하는 반찬 가게에 찾아오셨어. 경수님이 갑자기 거기까진 왜? 왜긴 왜겠어. 고급 레스토랑을 2개씩이나 운영하는 대단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겠지. 나한테 반찬 가게 그만두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 월급 많이 주겠다고. 그래. 그런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형수님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실 거야. 좋은 마음은 무슨? 내가 얄궂은 형님 속셈을 모를까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사람 무시한 게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 형님이 작년 구정 때 어머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벌써 다 잊었어? 우리가 사들인 영양제는 값싼 원료로 만든 거라서 드시면 탈맛 난다고 자기가 사들인 녹용만 드시라고 그랬잖아. 어디 그것뿐이야? 내가 뻔히 듣고 있는데. 이래서 사람이 넉넉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엄청 무시했잖아. 형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을 깔고 뭉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에이, 가족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 반찬 가게 월급이 적은 건 사실이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정말 형수님 레스토랑으로 이직할 생각 없어? 뭐? 아니, 내가 여태 한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내가 미쳤어? 거기 들어갔다가 형님 으스대는 꼴을 어떻게 보고 살라고. 그런 게 뭐 대순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장땡이지. 뭐야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회사에서 당신 보고 나가래? 실은 나도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됐어.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했는데 우리 부장님까지 잘리는 마당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지금으로선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나가는 게 현명한 것 같아. 뭐? 정말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아무리 회사가 힘들다지만 어떻게 10년 일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 일단 다른 회사 찾아볼 때까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걱정 안 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도 기죽지 마. 당신이 돈 못 벌면 내가 반찬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릴 테니까 다시는 형님 밑으로 들어가란 소리도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리고 고마워. 형님 오셨어요? 동서 빨리 왔네. 어머님은? 요 앞에 마트 다녀오신다고 나가셨어요. 아, 그래? 그런데 서방님 회사에서 잘렸다며? 그게 정말이야? 아주버님한테 들으신 모양이구나. 네, 맞아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됐어요. 어머, 일을 어째? 서방님이 그 회사에다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냥 그렇게 팽당하고 만 거야? 너무 억울하다 정말. 그럼 이제 어떡할 건데? 어떡하긴요. 그냥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사는 거죠 뭐. 이런 일도 있으면 좋은 날도 오겠죠. 어이구, 팔자 좋은 소리 한다. 가장이 직장을 잃었는데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진작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라고 그랬잖아. 동서가 내 말 들었으면 동서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럼 서방님이 실직해도 훨씬 나았을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어차피 전 머리가 나빠서 그런 일 못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은 접어두세요. 또 그 소리. 아니 어떻게 가족이 걱정을 안 해. 동서는 그놈의 자존심이 문제야 문제.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레스토랑에 웨이터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 테니까 서방님한테 출근하라고 해. 네? 웨이터요? 그래. 집에서 팽팽 노는 것보단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공사판에서 등짐 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우리 매장에 보내라고.
됐어요. 일단 좀 쉬라고 하려고요. 쉬긴 뭘 쉬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 마누라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왜? 웨이터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 형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괜찮다잖아요. 저희 식구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제발 신경 좀 그만 쓰시라고요. 아니, 동서, 왜 성질을 부리고 난리야? 내가 동서 불쌍해서 큰 마음 먹고 도와주려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다짜고짜 성질부터 부려도 되는 거야? 형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형님은 평소에도 저희 집 철저하게 무시하시잖아요. 툭하면 저희 집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면서 저한테 참모 노릇 좀 그만해라. 애들 학원을 왜 그것밖에 안 보내냐?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잖아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형님이 대단한 레스토랑 대표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게 사람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네? 어이씨구 그래. 솔직히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고개 숙이는 법 모르는 동서가 꼴 보기 싫더라. 근데 동서, 내가 동서보다 더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다간 쪽박차기 딱 좋다. 사람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면서 살아야 발전이 있지. 언제까지 반찬 냄새 풀풀 풍기면서 인생 살래?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면서 사는 거겠죠. 형님이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산다는 거 다 알겠으니까 이제 제 인생엔 참견 좀 그만하세요. 그래. 동서도 그놈의 자존심 지키면서 잘 살아. 나 두고 볼 거야. 동서가 나중에 나 한번 살려달라고 비는지 안 비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라고. 네,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꼭 지켜보세요. 여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한식 뷔페 식당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한식 뷔페 식당? 뜬금없이 식당을 하자고? 그래, 당신도 내 음식 솜씨 알지? 몇 년간 반찬 가게에서 갈고 닦은 실력도 있고 어차피 당신도 쉬고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식당 운영하려면 손이 엄청 갈 텐데. 손 안 가는 일이 어디 있어? 원래 대박집들은 사장이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거야. 내가 오다 가다 괜찮은 가게 자리도 봐뒀거든? 당신 퇴직금이랑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이랑 거기에다 조금만 대출 받으면 자본금은 대강 될 것 같아. 여보, 나 자신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정말 괜찮을까? 어머, 형님,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머님이 얘기해 주시더라. 동서 식당 열었다고. 아휴, 근데 생각보다 좁네. 암튼 오픈 축하해. 아, 네, 감사해요. 이거 한식 뷔페 식당이지? 내가 요식업 선배로서 충고를 하자면 사실 이런 데선 한식 뷔페가 자리 잡기가 힘들어. 이런 곳엔 젊은 사람들이 디저트 카페 같은 근사한 곳에서 먹으려고 하거든. 이런 고리타분한 메뉴를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거든. 나한테 먼저 조언을 구했으면 좀 좋아. 네,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차린 걸 어떡하겠어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망해먹을 게 빤히 보이는데 지켜보긴 뭘 지켜봐.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어때? 마라탕 전문집이나 아니면 요새 꼬치구이집도 괜찮은데. 형님, 저희 가게 오픈했다고 축하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기 그만 죽이고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나 하고 가세요. 밥 먹었어. 우리 레스토랑에서 안심 스테이크 썰고 왔다. 암튼 동서는 앞뒤가 꽉꽉 막혀서 큰일 났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네, 그럼 커피나 한잔하고 가세요. 자판기에 가서 누르면 공짜로 나와요. 됐고, 내가 장담하는데 동서 1년 안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가게 정리할걸. 두고 봐. 나 갈라니까 나오지 마. 네, 멀리 안 가요. 살펴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형님 아니세요? 동서. 그동안 잘 있었어? 가게에 손님이 많네. 네, 저야 뭐 장사하느라 정신없죠 뭐. 근데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설마 또 사람 속 박박 긁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유, 아니야. 내가 동서 속을 왜 긁어? 난 그냥 동서 가게가 하도 잘 된다고 하니까 구경 한번 와본 거지. 동서 가게 TV에도 나오고 진짜 유명하더라. 연예인들도 맛있는 식당이라며 자주 찾아온다며. 지난달엔 분점도 냈다면서? 네, 그렇게 됐네요. 저희 집이 싸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아, 맞네.
형님이 작년에 저 1년 안에 망해서 눈물 콧물 다 쏟을 거라고 하셨죠? 근데 어떡해요? 저 엄청 잘 나가는데요? 그래, 내가 틀렸어. 나도 그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실은 동서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사실은 나 몇 달 전에 레스토랑 다 접었어. 네? 아니, 레스토랑에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으면서 갑자기 레스토랑을 왜 접어요? 그게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속빈 강정이거든. 셰프랑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월세까지 나가는 고정금리 어마무시하잖아. 그런데 손님들은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찾아오질 않거나 파스타 하나만 꼴랑 시키는 손님들이 태반이고. 동서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 그동안 적자 많이 봤어. 버티다 못해 빚만 남기고 싹 다 정리했지 뭐. 아,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동서, 나도 동서처럼 한식 뷔페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마지막 사업이다 생각하고 도전해보고 싶은데 동서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까짓 게 도와주고 말고가 어딨어요. 형님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죠 뭐. 아니지. 한식 뷔페는 뭐니 해도 음식 맛이 1순위잖아. 지금 내가 동서 솜씨를 어떻게 흉내내겠어. 동서가 도와주면 나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어떻게 좀 안 될까? 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과거에 동서 무시하고 깔봤던 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못난 자존심을 부리느라 동서한테 못할 짓을 했던 것 같아. 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한 번만 봐줘. 어?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전수해 드릴 테니까 형님이 저희 가게에서 1년만 일하세요. 그럼 창업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뭐? 1년이나? 왜요? 그럼 그 정도도 일하지 않고 반찬 만들려고 했어요? 전 반찬 가게에서 7년이나 일했는데요? 그래도 1년은 너무 길지 않나? 싫으면 관두시던가요. 아니야. 누가 싫대? 알았어. 내가 동서 밑에서 입 꾹 다물고 열심히 배워볼게. 입은 열어도 되는데 나 죽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세요. 그럼 반찬 5, 60까지는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월급은 챙겨드릴 거고요. 알겠어, 동서. 고마워, 정말. 나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볼게.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고급 레스토랑을 한다며 절 무시하고 괄시하던 형님은 꼬랑지를 팍 내리고 제 밑에서 일을 배우며 음식 만드는 법을 수련하고 있어요. 사실 얄미운 형님에 대한 감정이 100%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형님이 지난날을 뉘우치고 저한테 참 잘한다는 거예요. 일도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요. 형님이 약속한 1년을 채우면 전 형님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저희 가족이니까요. 여보, 이번 주말에 처제 상견례라고 하지 않았어? 나 이번 주말에 주말 근무 스케줄 잡혀있는데 변경해야 하나? 변경을 왜 해? 당신은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일이나 해. 오지 말라고? 아니, 당신도 가는데 나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됐어. 그런 자리에 당신 가면 엄마가 불편해하니까 당신은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왜 장모님이 불편해하시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 엄마는 우리 결혼할 때부터 공장 다니는 당신 마음에 안 들어했잖아. 죽자 살자 나 공부 가르쳐놨더니 고작 데리고 온 남편감이 손에 기름때 묻히는 공돌이냐면서 우리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어? 그래도 우리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사위를 부끄러워하실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엄마 은근히 뒤끝있다. 그땐 내가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생고집 부려서 결혼했지만 엄만 아직도 억지로 본 사이를 탐탁지 않아 한다고. 내가 생산직이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직업은 아닌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런 말을 해봤자 어른들한테 씨알이나 먹히겠어? 어른들한텐 판검사 아니면 의사가 최고 직업이라고. 아무튼 상견례는 나만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주말 근무나 다녀와. 그래, 알았어. 안녕하셨어요, 장모님. 저 박서방입니다. 박서방.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긴요. 오랜만에 장모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죠. 그간 별일 없으셨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쓸데없이 전화질은. 아무 일 없으니까 용건 없으면 끊어. 잠깐만요, 장모님. 오랜만에 사이가 안부 전화드린 건데 왜 자꾸 끊으려고 하세요? 사실은 장모님한테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의논? 무슨 의논? 정미한테 들었는데 처제 상견례 잘 끝났다면서요? 처제가 결혼한다는데 형부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처제 결혼 축하 선물 겸 가족들 옷 한 벌씩 싹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옷?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 가족 옷을 해준다고? 예,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백화점 상품권이 넉넉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로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까지 좋은 옷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 공짜 옷이 생긴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그런 공장에서도 백화점 상품권을 주나? 장모님 참. 저희 회사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라니까요. 제가 생산직 연구원이라서 장모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회사에서 제법 인정받는 인재입니다. 참네. 기름밥 먹는 주제에 인정은 무슨. 내가 정미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판검사 사위를 봤어도 12번은 더 봤어 이 사람아. 자네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자네는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예,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할 말 다 있으면 끊게나. 백화점 상품권은 정미편으로 보내고. 예? 아니, 저는 언제 시간 내서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려고 했는데요?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자네는 일이나 하고 옷은 우리가 알아서 사입을 테니까 상품권이나 보내.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거참. 뭐 대단한 사이라고. 내가 자네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고 싶겠어? 그냥 상품권이나 주면 될 일을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그게 싫으면 그만두게. 예,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정미한테 상품권 줄 테니까 같이 좋은 옷 사입으세요. 그래. 어머, 당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목발을 짚고 들어와? 어디 다쳤어? 아까 낮에 부품을 옮기다가 발등을 찧었지 뭐야. 병원에 다녀왔는데 발가락뼈에 금이 좀 갔대. 뼈 붙을 때까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엄마가 또 알면 공장에서 일하니까 이런 사달이 난다고 난리치겠다. 그러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네. 당신 다쳤다는 말 엄마한테 하지 마. 나도 엄마 잔소리 그만 듣고 싶으니까. 알았지? 당신은 남편 다친 거 걱정 안 되고 장모님한테 체면 깎이는 것만 걱정돼? 좀 서운하다. 누가 걱정 안 된대?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가 성에 차지 않는 사이를 봤다고 워낙 유난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다 알면서 새삼스럽게 서운해? 그래, 나도 장모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 근데 가끔 당신까지 내가 모자란 남편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섭섭할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 만약 내가 당신을 안 만났다면 나 지금쯤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서 교수하고 있었을걸?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다 포기하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잖아. 그럼 당신이 이 정도쯤은 이해해줘야지. 우리 엄마가 속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내 말이 틀려? 또 그 얘기야? 당신이 유학 포기한 건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그걸 자꾸 내 탓으로 돌리면 어떡해. 자기가 강요한 건 아니지만 자기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지. 다 당신 사랑해서 포기한 건데 이제 와서 이게 내 책임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그만하자. 여보, 큰일 났다.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등산하다가 무릎을 다치셨다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 당장 간병인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가 봐. 나도 다리 때문에 도울 수가 없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그러니까 나보고 어머님 간병을 하라는 거야? 계속 봐달라는 게 아니라 간병인 구할 때까지 며칠만 봐달라는 거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떡하지? 나도 내일 당장 양평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양평? 왜? 장인어른한테 무슨 일 있으시대? 아빠가 감자포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셨다잖아. 그래서 아빠 병수발 때문에 엄마랑 같이 한 열흘 양평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혹시 장모님이 가시는 거면 당신은 며칠만 있다가 나중에 가면 안 되나?
나도 그러면 좋은데 결혼한 엄마가 아빠 병수발을 세심하게 잘 들어주겠어? 밥이나 안 굶기면 다행이지. 그래서 내가 가려는 거야. 갑자기 일이 왜 이렇게 겹치냐? 아무튼 미안하지만 어머님 간병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광주 이모님한테 연락해봐야겠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장인어른 간병이나 잘해드리고 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어머님한텐 따로 전화 드릴게. 여보, 나왔어. 그동안 잘 있었어? 나 많이 보고 싶었지? 그래, 장인어른 간병은 잘해드렸고? 그럼 내가 꼼꼼하게 잘해드리고 왔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 잘했네. 근데 당신 얼굴이 많이 탔네? 시골에 있다 보니까 탔나 보다. 선크림 바른다고 발랐는데 양평 볕이 이렇게 세요, 세. 양평이 아니라 베트남 다낭밭이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다낭이라니? 당신 내 친구 민식이 알지? 그 친구 베트남 이민 가서 살고 있잖아. 민식이 오빠? 근데 그 오빠가 왜? 민식이가 당신 다낭에서 봤다고 하더라? 다낭 리조트에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수영장에서 호캉스 즐기는 모습을 봤다면서 나도 베트남에 있는 줄 알고 전화했더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나 계속 양평에 있었는데 다낭은 무슨. 민식이 오빠가 잘못 봤겠지. 나도 그런 줄 알고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자, 한번 봐봐. 이게 누군지. 이래도 아니라고 시침이 뗄 거야? 장인어른 병간호 간다더니만 나만 쏙 빼놓고 해외여행 가는 거였어? 그게 그래 미안해. 엄마가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근데 당신은 어차피 다리 때문에 여행은 못 가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당신 몰래 살짝 다녀오라고 한 건데 어떻게 민식이 오빠한테 딱 걸리냐?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내가 다리가 아프든 말든 어차피 당신 식구들은 나랑 같이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였겠지.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나도 이제 지친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집안에서 부끄러운 사이가 돼야 해? 생산직 직업을 가진 남편, 손에 기름때 묻히는 사이가 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었어? 대체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건데? 인내? 그게 무슨 인내할 거리나 돼?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선호하지 공장 다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당신이랑 연애할 땐 나도 눈이 돌아가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선 딸이 얼마나 아까웠겠어? 겨우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 속이 밴댕이 속인 거겠지. 안 그래? 그래, 나도 처음엔 내가 부족해서 장모님 장인어른 마음이 그렇겠다 싶었어. 그래서 그동안 속상해도 꾹 참았던 거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도 피땀 흘려가며 노력해서 얻은 직업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한테 무시당할 만큼 부끄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도 그렇고 당신 식구들도 그렇고 나랑 같이 다니는 것조차 꺼려질 정도라면 이 결혼 생활은 지속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지금 그게 무슨 의미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정말 그래?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적어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한다면 그건 이미 실패한 결혼이라고 생각해. 참나, 당신 그거 심각한 자격지심이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까지 비약하는 건데? 됐어!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하기라도 할까봐? 그래, 도장 찍어. 나도 공장 다니는 속 좁은 남편이랑은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혼하재? 당장 이혼해, 당장! 여보, 아니, 경철씨, 오랜만이네.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일로 불렀어? 우리 이제 할 얘기 없지 않나? 에이, 이혼하면 뭐 남남인가? 그래도 살았던 정이 있는데. 당신 요새 뭐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나 없이 잘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보자고 그랬지.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나 존중해주는 좋은 여자도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용건만 말해. 나 바빠. 벌써 연애를 해? 난 자기 못 잊어서 아직도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는데 당신도 기억하지? 우리 결혼 생활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 당신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면서 남편 빼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 나쁘진 않았겠지. 근데 난 아니야.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이 날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한 사람 취급했던 나쁜 기억만 남아있거든. 아이, 뭘 또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 난 그저 옛 추억이 생각나서 당신이랑 좋은 얘기 하려고 온 건데. 그나저나 당신 신문 기사에도 났더라? 그 뭐냐? 당신이 개발한 연료 절감 부품이 아주 히트를 쳤다며? 그거 특허까지 받아서 엄청난 로열티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그거 사실이야? 그럼 사실이지 거짓말이겠어? 근데 그건 왜? 아니, 당신이 자랑스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자기 직업에 자부심해갖고 밤낮 없이 노력했는데 이제 빛을 봤으니 얼마나 좋아. 내가 속으로 당신 응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축하해. 네가 날 응원했다고? 내 남편이었는데 내가 왜 응원을 하지 않았겠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 좋은 학벌로 왜 공돌이를 만나냐, 그런 평범한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안 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 그렇지만 난 당신의 열정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야. 난 당신이 꼭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난 당신한테 무시당한 기억밖에 없는데. 아니야. 그건 자기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난 정말 당신을 열렬히 응원했다고. 자기처럼 자기 직업에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성공하겠어. 안 그래? 그래, 고맙다. 근데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지금 얘기해서 뭐하니? 할 말 다 했으면 일어날게. 잠깐만 여보. 나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하지만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나 당신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어. 항상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날 지켜줬던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힘들더라고. 그걸 이혼 도장 찍고 나서야 알게 됐어.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내가 그땐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다시 준다면 나 정말 괜찮은 아내가 될게. 응?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겨우 그 말하려고 날 불러낸 거야? 아, 당신도 참 얄궂다. 나랑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 이유가 그게 아닐 텐데. 내가 기술 개발 로열티를 받았다는 소식 듣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야! 내가 무슨 속물인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그런데 어쩌냐. 난 이미 만나고 있는 여자랑 혼인신고를 한걸? 뭐?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정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어딨어? 그 여잔 처음부터 내 직업을 자랑스러워했고 지지해줬어. 그 여자 덕분에 몇 년간 씨름했던 기술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여자랑 평생 같이 살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련 있으면 빨리 털어버려. 난 당신이랑 이혼한 게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씨, 이런 법이 어딨어? 무슨 남자가 이렇게 지조가 없냐?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보자고 했네. 짜증나, 진짜. 저랑 헤어진 전처는 절 찾아와 재결합하자고 살살 꼬시더군요. 그 여자의 시커먼 속내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기술 개발로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전처는 그 뒤로도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제가 정말 재혼을 했는지 시시콜콜 따져 묻더라고요. 나중엔 재혼한 여자와 갈라서고 자기랑 다시 살자는 말까지 하면서 절 철저하게 무시했던 장모님까지 나타나서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사이였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런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 이혼하고 새 출발을 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그때 제가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그들에게 소모품처럼 이용만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이지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딱 생각나네요.